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최악의 전력난으로 8월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동제 시행과 누진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기존 판을 바꾸는 것인데 서민들에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3차 청문회, 여당 투기위원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증언 선서 거부로 소득 없이 끝난 청문회. 이제 철판 청문회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판을 보는 국민들 답답합니다. 정치판은 종종 바둑판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바둑판에는 원래는 안 되는 수지만 상대를 속이게 만드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막도했는데요. 요즘 정치판 결정적인 한 수도 필요해 보이지만 그보다는 꼼수 없이 우선 정수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판입니다. 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엄청 더워요. 예, 역시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 예보가 맞지 않는다. 이런 항의가 저희 YTN에도 많아요. 그랬나요, 오늘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충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여전하다.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좀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런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은데 3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야당 의원들만 있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사실상 끝났습니다. 어쨌든 예정대로 3차 청문회가 오늘 문을 열긴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만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특위위원들만 출석한 이른바 반쪽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이미 그 새누리당이 어제 밝힌 바가 있듯이 새로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는 청문회는 자칫 정치 공세 장으로 변질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예 불참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3차 청문회는요. 당초 1,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새로 채택된 증인을 부르기로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3일을 끝으로 53일간의 활동을 마치는데요. 활동 내용을 정리할 결과 보고서 지금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요. 이 보고서가 채택되기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 상태입니다.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어려운데 오늘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계속해서 주장했다고요? 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메아리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불발을 거듭 규탄하면서 오늘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고 또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고요. 또 위증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등 일부 증인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정조사하면은 국정조사 스타 의원들이 탄생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뭐 특별한 이번에는 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의원들 같은 권은희 경우는. 예. 그 수사 과장만 스타가 됐고요. 네,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문제 한번 짚어보죠. 정부가 어제 금강산 관광회담을 공식 제안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통일부는 추석이 다음 달 9월 19일이죠.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은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 대응한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다음 달 25일에 하자고 북한 측에 역제안한 상태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여는 것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선후 개념이 아니라서 그냥 구분해서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계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면 금강산 회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현재 준비 상황을 볼 때 추석 이전에 이산 상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준비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장소 그래서 선정. 네. 네, 보면은 9월 19일이 추석이니까 네, 그런 네. 거 현실적으로 힘들다. 네. 자, 남북 문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일단 그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웃 한국과 일본 간에도 여전히 좀 답답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일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또 제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 정상회담은 참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일본이 제안을 해왔는데요. 정부는 실질적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 왜곡 행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열더라도 특별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이었죠. 이날도 아베 신조 총리는 전몰자 추도사에서 과거 총리들이 늘 언급해왔던 그 주변 국가들의 가한 고통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내용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왕따 신세를 자초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달 정상회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제적인 왕따 문제 이전에 역사를 왜곡한 그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신문 또는 방송 보도를 보면은 메르켈 총리의 경우에는 과거 독일이 잘못했던 나치 문제 사과하는 모습도 가서 참배하는 모습 이런 것이 사진에 다 실렸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네. 네. 일본이 독일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 이제 바로 이런 문제에 또 연결이 되는데 정보의 은폐, 정보의 투명성을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이웃 나라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난리쳤을 텐데 바로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관련돼서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을 뭐 은폐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지하 배관 등을 통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염수를 저장해둔 철제 탱크가 새면서 300톤의 오염수가 유출돼서 땅속으로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전력의 부실한 오염수 관리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땅과 바다가 함께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21일 도쿄전력에 따르면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지상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약 33만 톤입니다. 이 중에서 300톤가량이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도쿄전력은 누수가 발생한 탱크는 확인했지만 누출 부위나 또 원인 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서 매일 약 400톤의 오염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염수 안에는 스트론튬이라고 부르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 뼈에 축적돼서 골수암과 백혈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내부 문제 짚어보죠. 일본 문제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네. 네.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경제협력개발국이죠.
27개 나라 가운데 아주 심각하다. 두 번째로 심각하다. 이렇게 조사됐다고요. 아주 간단히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2차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위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2010년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을 비교해 봤더니 OECD 27개 국가 중에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각하다.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2009년에 네 번째로 심각하던 상황에서 더 심각해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합, 국민 대통합이라는 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런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4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수요일 퇴근길 치고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안양교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구청 이전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동북지역의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군자교부터 성동교 사이로는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의정부 쪽으로는 장안교부터 창동교 지날 때까지도 다시 한번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옆으로 가는 동일로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화양 사거리부터 영동대교 남단까지 쭉 밀리고 있고 반대편으로도 영동교 사거리부터 화양 사거리 지났는데 차간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상보육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통과돼야 합니다. 오늘 지하철과 버스 이용하시다가 이런 광고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서울시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며 낸 광고인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현옥 실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카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상보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통과돼야 합니다. 네, 이런 광고 언제부터 게재하셨나요? 예,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간 데도 있고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 4호선까지 하고 버스 노선에서 운행 중에 좀 한두 번씩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플래카드 걸기나 벽보 붙이기 이런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광고는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게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협의회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게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죠? 예,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상보육이 저희 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이 1조 656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죠. 근데
확보된 게 지금 한 7천억 원 확보가 돼서 예. 3,7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8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해서 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야 되고 또 네. 중앙 정부에도 좀 흡수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700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8월이면 이번 달인데요. 이번 달이면은 네, 그렇죠.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길게 네. 잡아도 열흘 정도인데 예, 예. 열흘 정도 이후면 다음 달부터는 바닥이 난다. 예. 네. 자, 그거 심각성, 무상보육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네, 설명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네. 뭐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에도 이제 알리는 거죠. 예. 네. 너무 늦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심각하다면 진작 그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사실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중앙정부나 뭐 의회나 또 국회나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아마 저도 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여전히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마지막 그 외침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돈을 주어야 돼, 저희한테 돈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앙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이건 지자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중앙 정부와 이 지자체 누가 돈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또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중앙정부와 서울의 문제 아니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같이 국민이나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 측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추가로 먼저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가분을 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면은 여기에 네. 맞춰서 중앙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겠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서울시도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았었고, 근데 문제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1,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2,400억은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저희 서울시의 예산 지금 다 짜는 상태에서 2,400억을 추가로 이제 부담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추경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에 말씀을 드렸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렇다라면은 지원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전히 그걸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네. 자치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자치단체들은 저희만 빼고는 이제 추경 의사를 다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와 이제 다른 자치단체들의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국고보조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국고보조 비율이 20%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50%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에 늘어나는 상위 30%의 반 정도가 또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자치단체 뭐 이제 저쪽에 그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액수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자,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국고 보조율이 20% 네. 현재요. 그러면 배를 한 2배 정도 40%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제 뜻을 같이 하신 거예요. 작년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국고보조율을 40%로 올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로 올리는 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법사위에 가서 지금 8개월째 계류가 돼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굉장히 애가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법.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그 영유아보육법에 이제 국고보조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대 80, 국고가 20이고 서울시나 자치구가 80을 부담하는 형태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영유아보육법에 집어넣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0대 60, 국고보조를 20%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경기도를 위시한 다른 지자체는 70대 네. 30. 그래서 이제 그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20대 80으로 정한 게 2006년에 정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1,000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가 넘습니다. 예. 보육료는 10배가 늘어났는데 국고보조 비율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당 쪽에서는요, 재정 네. 자립도라고 볼 수 있겠죠? 1인 네네. 서울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좀 고개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경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뭐 기조실 쪽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이 보육료가 아니어도 지금 한 4천억 정도가 세수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국고보조 비율이라든지 여러 데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제 손해를 보는 측면들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서울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지금.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또 서울시의 무상보육세금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제 90%를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한 건데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답답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건 정치적인 건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사정하는 거고 읍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90%로 국비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계산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서울시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른 계산 논리로 되기 때문에 예. 평균은 90%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가 아니라 지금 그 증갑은 3,700억이 저희가 부족한데 네. 1,355억 주겠다라는 거는 36%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0%로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저희 서울시하고는 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7301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오는 11월에 출산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예산이 바닥이 났으면 저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경전철 네. 만들 비용으로 보육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뭐 아까도 그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도 처음에 그 표를 읽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하는 이유도 이 무상보육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정말 중단은 안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또 우리 저기 청취자분께서도 좀 믿어주셨으면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부도 또 이 시민들도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영유아 보육법. 네. 네. 이 법만 통과되면은 계속해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지 또 현재 있는 예산으로 네. 언제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달까지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예, 네. 일단 지금 이제 40대 60 사실 저희는 40대 60이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의회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서울도 50대 50으로 가면 어떠냐라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보육재정 같이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다른 서비스 부분을 맡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복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40대 60,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40%까지만 올려도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정말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또 내년을 지내야 될지 올해도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려보이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두루두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올해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보육료가 똑같은 그 문제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액수는 좀 더 작았었습니다만 그래서 카드 대납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좀 내국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올해도 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저희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현옥 실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부아재 프로밀라이프.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판인데요. 5465님입니다. 정치판에 풍파를 일으킨 국정원 사건, 이번 3차 청문회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니 결국 반쪽 청문회가 된 건가요? 언제쯤 여야가 합의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년 9월 수원시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열립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화석연료 고갈 시대를 가정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가 머무는 30일, 미래로 걸어가는 수원시. 차보다 사람이 빠른 마을 행궁동 발걸음은 미래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생태교통도시의 꿈, 미래보다 먼저 꿈꾸고 전 세계보다 먼저 도전합니다. 2013년 9월 수원 생태교통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시가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없다. 옆에 아무런 버튼도. 등으로 왔다. 스마트폰 버튼이.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요, 전기요금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누진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동아절기 요금 폭탄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제 개편안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벌써부터 이 개편안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이성호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는데 먼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 39%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 소비 증가 주 원인이 전력 소비 증가가 그 원인이고요. 네. 전력 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가격 때문에 네. 산업계에서 가열이나 건조로 쓰던 네. 연료를 안 쓰고 전기로 가열이나 건조를 하는 바람에 전기 소비가 급증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과소비가 돼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거고 예. 얼마나 싸냐 OECD 선진국가 연합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예. 그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 너무 싼 거죠. 평균 가격 원가도 절반. 반영 안 했다는 네.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건 전체적 평균으로 해서 그런 거고 이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뭐 교육용, 농업용 용도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네. 예, 가정용은 주택용은 전체 전기 1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산업에서 60%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한데 그 순서가 산업용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동안에 뭐 산업용 전기를 정상화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했지만 예. 이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을 쓰다 보니까 전기나 기름 떼 가지고 기름이나 가스떼에서 전기 만드는 건데 예. 그 전기가 기름이나 가스 떼는 것보다 더 싸게 만들어놓은 요금제이다 보니까 네. 산업용에서 너무 많은 전기 과소비가 일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과소비 줄이려면 산업용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집권당에서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시민단체 지정한 에너지의 날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단체에서 많은 행사들도 하고, 또 국회에서는 또 김전남 의원이 또 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또는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토론도 있었던 것처럼 많은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예. 이날에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연료비 연동제 그리고 가정용,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안 하겠다 이 두 가지 요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순서가 잘못됐다. 산업용부터 잡는 게 맞는데 예. 가정용, 주택용을 건드렸다는 거는 좀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다음에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 가격이 왜곡되어져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를 증가를 이끌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문제를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단지 한전에 적자 믿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연료비 연동제만 건드렸다는 거는 문제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건드렸고 또 요금 체계 개편안도 산업용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순환이 학계에서, 잘못됐다. 네. 학계에서 쭉 주장했던 거는 그 학계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가정용 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오히려 산업용이 지나치게 싸다 이렇게 된 거고 또 산업용도 생산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가열이나 건조 이런 정말로 이 중유나 가스를 직접 떼서 열을 써야 될 곳에 전기를 사용하는 건 지나친 과소비거든요. 예. 잘못된 정책부터 수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얄궂은 국민들 예. 더운데 네. 그것도 없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발표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표안을 보면요.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재는 6단계 아니겠습니까? 주택용이요. 예. 네. 이거를 3단계로 이렇게 줄이는 거죠. 네. 예. 3단계로 줄이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좀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기요금 가격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주 발상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에 요금 부과해서 걷는 총 그 수입을 줄이지 않고 예. 이 누진 구간만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누진 구간이 많았을 때 높은 구간의 사람들이 많이 내던 거를 줄여주는 대신에 예. 그 누진 적은 구간 적게 냈던 사람들은 많이 내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간을 보면요. 200kW에서 600kW 구간 이 부분에서는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요. 근데 제가 200km 이하는 그대로 두고 네. 200에서 600km 구간을 통합하겠다 하면서 그렇죠. 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 200km 이하는 손 안 되겠다고 한다라면 200km 이하에는 100km 이하와 200km 이하가 두 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손 안 되겠다 하는 것도 틀린 얘기고요.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서 하나의 구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도 1단계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2단계 구간하고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그 1단계 구간에 속했던 사람들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200에서 600 사이가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의 누진 체계가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500 이상 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200에서 600이라고 하면 그 많이 내던 사람들은 줄여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00에서 300까지 있던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앞서 계속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의 전기 남용 문제가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열하는 거, 그다음에 건조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중유나 가스를 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 소금 회사, 네. 우리나라 제일 큰 소금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전기 소비 많이 하는 업체의 18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옛날에 다 햇빛으로 말려서 소금을 생산했는데 예.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뭐 벙커시유를 떼거나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생산했다가 네. 최근에는 기름이나 가스 떼는 것보다 전기로 하는 게 더 싸니까 전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대표적인 낭비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기업 경쟁력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년, 20년 계속됐던 얘기인데요. 그것에 관한 학계의 여러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제조업이 대표적인 건데 네. 제조업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 제조업의 그 원가 구성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입니다. 1%. 그러니까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1%에 100% 올려봐야 2%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홍보비나 이걸 치면 보통 5%에서 10% 홍보를 씁니다. 홍보비로. 네. 광고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기껏해야 1% 수준에 있는 우리 제조업에서 그거 100%로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산업의 경쟁력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학계 일반적인 이야기다. 예. 원가의 1%. 예. 전기요금이. 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에너지요금이요. 에너지요금이요. 네, 원가에. 교수님 보실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또 수급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방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난방을 위해서는 중유나 가스를 떼서 난방을 하는 건데 예. 거기에 전기를 쓰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당의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에서 전체 전기 60% 쓰고 그중에 남용되고 있는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원가 이상으로 부과를 하는 체제를 갖춰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그 가격 체계를 정비해 주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지난해 1,800억이 넘었습니다. 네. 이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 합친 금액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국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려면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전기요금 자체가 지금 산업에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그 구멍난 걸 메꾸는 것이 먼저이고 뭐 원자력 더 짓거나 화력발전 더 지어가지고 전기 더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전기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이 문제는 하나의 대책만으로 해결 가능한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입체적으로 중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진행돼야 될 문제이지 이 한 가지 뭐 구간을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연동시키겠다. 연료비 연동시키겠다 하면 꼬리 자르기죠. 몸체는 내버려두고. 교수님, 네. 청취자분인 질문인데요. 네. 큰 골격은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0251님인데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보통 서민 가정들은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얼마나 내게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100km 이하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15%고요. 예. 100km에서 200km 사용하는 사람들이 22%고. 예. 200에서 300km 사용하는 사람이 30%. 네. 300에서 400km 사용하는 사람이 25% 정도 됩니다. 네. 400km 이상 쓰는 사람들은 합쳐봐야 8.5%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로 200km 이하로 쓰는 사람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네. 그 구간에 있는 사람이 37%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0에서 600까지라고 하는데 200에서 600까지라고 그러면 600 이상에 해당 사람들은 1%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나머지 42% 정도가 62%가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3단계, 4단계가 합쳐가지고 30%, 25%라 했으니까 55%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올려서 그 400에서 500 쓰는 사람 을 구제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더 내게 될까요?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달에요? 네, 대략 대략 평균적으로요. 예. 그거는 지금 그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3단계 구간에 얼마만큼씩 부여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체 주택용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아니 그대로 유지할 건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발표가 안 됐어요. 지금 계산하기 좀 어렵겠네요. 어렵고 네. 보통 뭐 가정에 500에서 1,000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수님이 보실 때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를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이성호 교수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한 정면승부 2라운드 여기까지입니다.